매달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지원 제도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는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기회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2022년 11월 회사에서 짐을 쌌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짐을 싸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서랍에서 머그컵을 꺼내는 손이 떨리고 동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멍해지는 그 기분. 저는 그날 저녁 서울 어딘가의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혼자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7개월 뒤 저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의미의 멍함이었습니다. 한 달에 271만원, 다음 달은 268만원, 그 다음 달은 291만원. 일하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는 돈, 정부가 만들어 놓고도 조용히 운영 중인 제도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절대 과장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실제 제 통장 기준이고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멍하니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충격이 아니라 기회 앞에서 오는 멍함일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겁니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닫히고 인사팀장이 조용히 이름을 부를 때 그 순간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흐릅니다. 그게 해고 통보의 시작이라는 걸 느끼는 건 놀랍도록 빠릅니다. 2022년 저는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사연은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듣기 좋게 포장된 해고입니다.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 들었을 때 그 종이 위에 찍힌 날짜가 낯설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정말 10년 넘게 다닌 건가? 집에 오는 길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생존 계산. 매달 고정 지출은 얼마인가? 퇴직금은 몇 달을 버텨주는가? 그리고 대출 이자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결론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6개월. 저에게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고용보험이 있었고 가입 기간도 충분했고 권고사직이었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있잖아요. 그거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입니다.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98만 원. 그런데 제가 받은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계산 공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일액수는 퇴직 전 평균 임금 곱하기 60%. 여기에 소정급여 일수가 곱해집니다. 소정급여 일수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인데 이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10년 이상 가입자였고 5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경우 소정급여 일수는 240일입니다. 즉 8개월. 그리고 저의 퇴직 전 3개월 평균 1급의 60%를 곱하면 하루 약 6만 3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한선인 6만 6천 원에 가까운 수치였죠. 6만 3천 원 곱하기 30일은 189만 원. 여기에 더해 당시 저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정급여 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뒤늦게 알았고 결과적으로 그해 저는 실업급여로만 약 1,6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1,600만 원.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같은 해 저보다 긴 기간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얼마 안 되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분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제가 나중에 계산해 봤을 때 최소 1,9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1,900만 원을 몰라서 놓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안 신청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절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서류가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취업 의지 없으면 잘라낸다던데? 전부 오해입니다. 혹은 예전 이야기입니다. 2023년부터 비대면 수급자 교육과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순서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직 확인서 수령.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완료됐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두 번째, 구직 등록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수급 자격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간은 약 1시간 내외이고 집에서 봐도 됩니다. 네 번째, 고용센터 방문 1회. 2단계에서 단 한 번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무슨 신문 같은 게 아닙니다. 퇴직 이유를 확인하는 간단한 면담입니다. 다섯 번째, 실업 인정. 그 이후부터는 2주마다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인데 워크넷에서 구직 활동 일건을 올리는 것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한 개만 써도 됩니다. 혹은 취업 관련 강좌를 수강한 것도 인정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신청 가능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르면 단순히 실업급여만 받고 끝나버립니다. 진짜 기회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하러 오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모르면 신청을 못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수령한 것들, 그리고 제가 놓쳤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들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취업성 공패키지. 이 제도가 실업급여와 완전히 별개라는 걸 아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 생계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인류형 참여자의 경우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총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분도 일정 조건 하에 취업지원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직업훈련비 지원,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몰라서 6개월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국비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훈련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국민내일 배움카드. 이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이 알아야 합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는 최대 500만 원, 취업 취약계층은 300에서 5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훈련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국비 지원 강좌를 수강하면 수강료의 45에서 85%를 지원받습니다. 2024년 기준 이 카드로 지원 가능한 훈련 과정은 1만 개가 넘습니다. 단순한 자격증 취득 과정부터 AI 개발자 양성 과정, 데이터 분석가 과정, 웹디자인, 영상 편집, 세무사 수험 준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망라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직장을 다니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신청해놓고 어떤 과정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아도 쓰지 않으면 지원이 소진됩니다.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전략도 중요합니다. 후반부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이건 청년분들에게만 해당되지만 해당된다면 이 제도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만 19에서 34세의 청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최대 1,080만 원, 총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이자도 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증여세도 없습니다. 근로사업소득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10만 원을 넣고 40만 원을 받는 구조. 월 수익률로 계산하면 300%입니다. 저는 이 나이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분들 중에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이 영상의 제목이 조용히 바뀐 정부 지원 제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도를 한번 알면 영원히 그 내용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제도는 매년 심지어 매분기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는 올라오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트래킹하면서 찾아낸 주요 변경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변경. 실업급여 반복 수급 규제 강화. 이건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일수와 급여액이 일정 비율 삭감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회 수급 시 10%, 4회는 25%, 5회는 40% 삭감됩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번에도 그때처럼 신청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수급 횟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이력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변경. 구직활동 인정 범위 확대. 이건 좋은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실업 인정을 위한 구직활동으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참석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취업 관련 교육 수강, 자격증 시험 응시, 취업 박람회 참석, 심지어 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 교육을 병행하는 전략이 훨씬 쉬워졌다는 겁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구직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2024년 변경.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한도 상향. 기존에는 최대 200만원 한도였던 것이 특정 조건의 취업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훈련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이 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K-디지털 훈련 과정의 경우 기존 카드 한도에 더해 훈련 장려금이 월 최대 31만 6천원 추가 지급됩니다. 2025년 변경. 고령자 고용 지원 패키지 통합.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고령자 고용 지원이 여러 제도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고령자 고용 안정 패키지로 통합됩니다. 여기에는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생계 지원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제공됩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말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다가 폐업하거나 수입이 끊기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세대에게도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 정보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2세 직장인 김성한 씨. 2024년 2월 15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외벌이 가장이었고 매달 나가는 아파트 대출 이자만 1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영상을 따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갔고 온라인 교육을 들었고 고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은 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같이 신청해 보시겠어요? 그는 몰랐던 제도였지만 일단 신청했습니다. 3개월 뒤 그의 통장 내역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업급여 월 193만원, 소정급여일수 271 기준, 7만 1,000원 곱하기 31, 월 실수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 훈련비 전액 월 최대 30만원 상당,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데이터 분석과 과정 수강 중, 수강료 80% 지원, 훈련 참여 지원금 월 11만 6천원, 합계 실질적으로 월 25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 그리고 4개월 후 그는 새 회사의 데이터 분석 포지션으로 취업했습니다. 기존 연봉보다 12% 높은 조건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 약 85만원 곱하기 21일은 약 178만원을 일시불로 추가 수령했습니다. 권고사직 이후 5개월 만에 이분이 받은 총 지원금 대략 계산하면 12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뭘 했을까요? 새 회사에 입사하면서 그 지원금의 일부로 IRP 계좌에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세액공제 13.2%를 적용하면 약 4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으로 ISA 계좌를 개설하고 ETF를 매수했습니다. 지원금이 자산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들은 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까요? 첫 번째 이유, 제도의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뇌가 멈춥니다. 행정용어로 포장된 지원금들은 그 자체로 접근 장벽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알아서 줍니다가 아니라 신청해야 줍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당신이 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먼저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제도의 설계 방식입니다.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 수급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연간 약 20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20만 명. 한 명당 평균 수급액을 500만 원으로만 잡아도 1조 원. 1조 원이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부끄럽다는 인식. 이건 가장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을 일종의 창피한 일로 인식합니다. 내가 뭐 거지야, 나라 돈 받게. 이런 생각.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실업급여는 공짜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내내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을 쌓아둔 것을 돌려받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를 부끄러워하는 분은 없잖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 배움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자인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걸 활용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척하고 모든 걸 잘 챙겼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사실은 저도 많이 놓쳤습니다. 뒤늦게 알고 그때 신청했더라면 하며 후회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놓친 것 취업장려금. 고용센터에서 소개해주는 취업장려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정 취업 취약계층이 구인 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걸 신청 기간 내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놓친 것 자녀장려금. 실직 기간 동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건데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저는 당시 소득이 0이었고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것들만 챙기면 되겠지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놓쳤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제가 놓친 금액. 세 번째로 놓친 것 지역 자치단체 지원금.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 지원 제도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원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같은 청년 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역별 지원 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제가 놓친 금액이 최소 300만 원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자, 지원금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생계 유지비로만 씁니다. 그리고 실직 기간이 끝나면 남은 게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전략 1. 실업급여 기간 중 IRP 납입 스킵하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IRP 계좌에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직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사실상 세액공제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직 기간 중에는 IRP 납입을 멈추고 그 돈을 생활비에 활용합니다. 대신 재취업 후 연말에 IRP를 몰아서 납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직 기간 중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취업 후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실업기간을 N잡 준비기간으로 쓰기. 국민내일 배움카드로 강좌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수익화 가능한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 웹 디자인, 데이터 분석, SNS 마케팅, 재무 분석 등 이것들은 모두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부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크몬 같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등록하면 실직 기간이 끝날 때쯤 작은 수익원이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실직 기간 동안 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게 하나의 수익 파이프라인이 됐습니다. 전략 3. 소득이 없는 기간의 건강보험료 절감. 직장을 잃으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 계산 방식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때와 같은 보험료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던 절반이 사라지니까 어차피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만 잘 써도 실직 기간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 됩니다. 이 영상을 청년분들만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부모님께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섹션은 그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저의 가족 중 한 분은 장애가 있으십니다. 수년 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본인도 몰랐고 주변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소급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령 시작이 2년 늦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약 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년이면 720만 원. 그 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생겨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1급 기본연금액의 100%, 장애 2급 기본연금액의 80%, 장애 3급 기본연금액의 60%. 이것도 신청을 해야 줍니다. 의사 진단서와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3만 4,810원. 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약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수령액이 달라지는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는 연계 감액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는 논쟁이 오래됐고 이 연계 감액 제도의 개선 논의가 2025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댓글에 기초연금 남겨주시면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시장형 사업단, 취업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보수는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약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이 길지 않으면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건강 유지와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혹은 어르신께 이 제도들을 알려드리세요. 실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집단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이 분들은 정부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많이들 느끼십니다. 직장인처럼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지 않고 실업급여 같은 안전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사업주. 보험료. 기준 보수월액 곱하기 2.25%. 본인 전액 부담. 수령 가능 급여. 폐업 후 실업급여. 직업훈련비 지원. 기준 보수월액을 월 230만 원으로 설정하고 가입하면 매월 약 5만 1,75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폐업 시 소정급여일 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가입 기준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총 수령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5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구조. 자영업자 분들 중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연 2%대의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그러나 시중금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제도입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은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2022년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2025년 현재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은 계속 확대 중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신청 가능한 것들만 빠르게 정리합니다. 청년도약계자, 만 19에서 34세, 근로사업소득자, 매월 70만원 납입시, 정부기여금 최대 월 24,000원 더하기 은행금리 최대 6% 수준, 5년 만기 시 5천만원 목표 저축 가능, 비과세 혜택 포함, 취급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앱에서 신청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에서 34세,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더하기 소득공제 혜택, 분양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가능,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충족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호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자녀 장려금 자녀가 있는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름 에어컨과 겨울 난방에 각각 사용 가능한 에너지 요금 지원 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상위 최대 약 35만원 수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13만원의 문화활동 지원 바우처, 공연, 영화, 도서, 여행 등에 사용 가능.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1년에 100만원이 넘습니다. 나는 이거 해당 안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의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씩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달에 300만원에 가까운 정부 지원을 받은 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본 실업급여 189만원, 16만 3천원 곱하기 30일, 추가 하나, 조기 재취업 수당, 재취업 성공 후 일시 지급, 월 분산 시 약 50만원 수준, 추가 둘, 국비 훈련 장려금, 11만 6천원, 추가 셋, 교통비 지원, 일부 훈련 과정은 왕복 교통비 실비 지원, 추가 넷, 훈련 중 교재비 지원, 소액, 합계로 어떤 달은 270만원, 어떤 달은 291만원, 정확히 300만원은 아닙니다. 영상 제목이 과장이 아닌가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도 해당됐다면 구직 촉진수당 최대 5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해당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충족, 취업 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 촉진수당, 훈련비, 훈련 장려금을 모두 합산하면 300만원을 넘는 구조가 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숫자 계산의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성공 사례만 소개하는 건 이 채널의 방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정부 지원 제도를 잘못 활용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례 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고를 안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4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날은 실업 인정이 되지 않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숨기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됩니다. 한 지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카페 파트타임을 숨기다가 뒤늦게 적발되어 수령한 급여 전부와 제재금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손실은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한 신고가 결국 본인을 지킵니다. 사례 2. 구직활동을 형식적으로 한 경우 실업 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원하지 않은 회사에 지원했다고 허위 기재한 경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기업 측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기재는 단기적으로 편리해 보이지만 걸렸을 때의 후폭풍이 큽니다. 사례 3. 실업급여 받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등록 자체가 취업으로 봅니다. 단,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 없이 활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부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례 4.
해외 출국을 숨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을 하면 해당 기간에는 실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있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출국 기간을 공지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로 발생한 일들입니다. 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당하게, 정확하게 신청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모르게 운영하는 걸까? 물론 다 알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개의 제도를 개인에게 일일이 통보하기 어려운 행정 구조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구조가 유지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률이 낮을수록 지출되는 예산이 줄어듭니다. 지출이 줄어들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안 써도 예산이 절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복지의 역설입니다. 정부가 나쁜 의도로 숨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알려주는 것. 이게 이 채널의 이유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직장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기간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여부 확인, IRP 계좌 납입 현황 및 세액 공제 한도 잔여분 확인,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여부 확인, 실직 중이거나 퇴직 예정인 경우, 권고사직 확인서 수령,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소정급여일수 사전 확인,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여부 확인, 지역 고용센터 연락처 저장 및 방문 예약,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 여부 확인, 소상공인 지원제도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 항목 재확인, 청년 19에서 34세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 확인, 청년 내일저축계좌 수급 자격 확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여부 확인, 어르신 60세 이상이 계신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자격 확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 여부 확인. 모두 체크하셨나요? 하나라도 아직 못했다가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그것 먼저 확인하세요. 2022년 11월 짐을 싸고 나왔던 그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이상하게도 작은 해방감. 더 이상 새벽에 알람 맞추고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회의실 문 소리에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 물론 돈 걱정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걱정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와 채널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 유튜브 수익 알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내역, 훈련 장려금, 그리고 처음으로 찍힌 유튜브 수익, 3개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부 제가 새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실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가 개인에게 건네는 손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두려운 분이 계실 겁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몰랐다면 이제 알면 됩니다. 늦었다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두렵다면 그 두려움과 함께 일단 신청을 해보세요.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신청이 당신의 통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아직 많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계산법, 세액공제를 최대화하는 IRP, ISA 조합 전략,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로드맵,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실전 방법. 이것들을 이 채널에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도는 바뀌고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알림을 켜두면 새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것 혹은 이런 제도 좀 알려달라는 내용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직접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기회찬스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기회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